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플랫폼을 이용하면 누구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좀 코인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짜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 가짜 코인은 뭐예요? 가짜로 만든 코인? 네, 뭐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가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우리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뭐 암호화폐를 빙자해서 만든 코인을 우리가 이제 가짜 코인이다. 또는 이제 우리가 또 전문 용어인지 어쨌든 뭐 일반 용어로 이제 스캠, 뭐 스캠이다, 뭐 스캠 코인이다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코인이 없는 건 아니죠. 코인은 있긴 있죠. 네. 있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형태가 토큰 형태인지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큰 구분점 정도야 사람들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코인이 내놓고 있는 백서라든지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뭔가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상 가보면 개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보통 이제 주의해야 되는 스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스캠, 그러니까 가짜 코인을 저는 이제 좁은 의미의 가짜 코인 스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의 가짜 코인, 스캠 코인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좁은 의미의 그 가짜 코인 스캠이다 하면은 이제 뭐 처음서부터 이제 어떤 이제 사기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발행할 의사도 없고 발행할 능력도 안 되면서 이름만 코인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다단계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런 코인들은 뭐 수익률만 강조하고 뭐 구체적인 어떤 이 코인이 쓰일 생태계라든가 어떤 코인의 어떤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 일정이 없이 그냥 이 코인을 투자하면은 그 엄청난 수익을 뭐 냅니다. 뭐 국내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해외에서는 뭐 거의 다반사고. 그래서 이런 사건 터지면은 굉장히 좀 금액이 좀 크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중간 정도 의미, 아까 제가 이제 좁은 의미, 그 다음에 중간 의미에서는 이제 코인은 나오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제대로 생태계 형성이 안 되거나 쓰임새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보면은 그럴 듯해요. 그러니까 뭐 백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그 코인으로서 전혀 작용을 못하는. 그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넓은 매 코인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백서도 발행되고 코인도 발행이 됐고 상장도 됐지만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가치가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렵게 왜냐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코인이 생존을 안 하고 나중에 사라져 결국 그것도 스캠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본질 가치는 숨긴 채, 그렇죠? 어떤 발행 주체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또는 거기 관계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코인을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 이제 코인이 앞으로 이게 이제 오래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코인 발행 주체가 그 발표했던 그 생태계에서 이게 잘 쓰일 것이다라고 해서 투자를 믿고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저버린 거는 결국 저는 이제 스캠으로 보는 거죠. 믿음을 저버렸다. 대표님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이 생각되는 부분 하나는 그러니까 97년, 8년, 9년에 벤처 붐 때 뭐 우리 위원님께서 한참 이제 투자도 진행하시고 그러셨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PT 문서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받으러 다니던 시절이었으니까 실제로 투자도 일어났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뭐 사람들 관련된 개발자나 인력 채용하고 나서 뭐 1년 안에 투자금 다 이제 없어지고 또 다른 투자를 받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문을 닫거나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각에서는. 예, 그러니까 뭔가 아예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너무 그림을 크게 그렸다라든지 뭐 그림에 디테일이 없다라든지. 근데 이제 이걸 대하는 ICO에 참여하거나 이 코인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백서, 이제 어느 코인이나 가면 백서가 있죠. 근데 이제 백서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기존의 다른 코인이 만들어 놓은 백서를 그냥 복사해서 뭐 이렇게 벤치마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거기다가 자기네 이름만 바꾸고 몇 군데만 바꾸는 백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ICO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해외에 있는 거니까 이제 영어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서 이제
유명한 코인들이나 소위 메이저급에 들어왔다. 뭐 순위로 마켓캡 순위로 뭐 한 2, 3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 그 백서들하고 좀 비교도 해보시는 게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디테일인데, 이제 사업 계획이 보면은 이제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이 코인 자체의 인센티브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시장에 런칭이 되고 나면 이러이러한 성장 동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얼마나 잘 설계가 돼 있는지. 근데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냥 그거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면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뭐 이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아니어도 또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이제 GitHub라고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이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코인들 가보면 메인 홈페이지 중앙인 또는 뭐 어디 잘 보이는 곳에 GitHub라는 버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인 이 코인이나 블록체인 철학이 그런 이유 때문에 소스를 다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 개발 상황을. 근데 이제 오픈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해야 되고, 아예 오픈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하는 경우도, 오픈하는 코인들이 많은데 오픈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게 거기에 GitHub라고 써 있는 거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기본적인 그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구분이 있고, 거기에 컨트리뷰터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개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컨트리뷰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 개발자별로 얼마나 그 프로젝트에 커밋하고 있는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업무가 확 집중돼 있다는 것도 보이고, 또 집중돼 있는 프로젝트의 양이 어느 시기부터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가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근 한 3, 4개월, 5, 6개월 전부터 특정한 2명에게 이 커밋에 대한 숫자가 치중돼 있어요. 물론 이더리움은 스캠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고 있고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실 건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GitHub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뭔가 쭉 뜹니다, 항목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페이지 바디에 항목들이 한 20, 30개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 떠요. 근데 그 항목들이 얼마나 다양한 이름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것도 이제 꼭 개발자가 아니어도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리고 업데이트 주기가 나와요. 최근에 뭐 2주 전에 했다, 뭐 한 달 전에 했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이제 최소한의 걸 피해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그렇죠. 네. 그 정도 피해가는 방법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 밖에 또 스팸을 구별할 만한 게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눈높이를 우리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전문적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스캠을 어느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우리 일반인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투자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트위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코인 발행하는 주체 쪽에서 계속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트위터 계정이 좀 뜸하다던가, 그리고 내용들이 그동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성의 있고 잘하다가 중간에 가면은 좀 이상해지고, 그렇죠? 그런 거 보셔야 되고. 없어지고. 예. 두 번째로는 그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웹사이트가 굉장히 신속하게, 그다음에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금년에 그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ICO가 굉장히 더 작년보다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그 ICO, 우리 예전에 보면은 우리 코스닥이 화랑이 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프리 IPO, 이제 코스닥이 상장되기 전에 미리 사두자, 뭐 길목 지키기 해서 이제 투자 많이 했는데,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ICO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저는 이제 그 ICO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고, 우리 이제 전문가들 이외에는 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ICO 투자를 제가 좀 뭐 이제 삼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굳이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말씀드렸던 뭐 트위터 계정을 좀 본다든가 웹사이트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백서를 보시면은 이제 그 거기에 개발자들, 뭐
뭐 이제 그 개발자들의 이제 아주 근본적인 그 사람들 경력 그것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사 경력, 특히 이제 뭐 다른 코인 쪽에 또는 이제 다른 암호화폐 쪽에 그 개발한 경험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국내 개발자들이 그 개발한 그 아이콘이라는 거 보면은 그 돈 탭스콧이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미래 행동가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뭐 거기 어드바이저로 참여했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에이다 보면은 그 찰스 호스킨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검증이 된 분들이니까 이 정도 검증하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스캠 구분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그렇죠? 구분하기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 시청자분들이 참여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방법들을 누군가 이제 여기저기서 제시를 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누군가가 관리 감독하고 스캠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또 한 건이 터졌는데 어라이즈뱅크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가 모니터링하고 너무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딱 잡아서 다시 투자금 회수도 하게 해주고 그런 게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규제가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ICO 시장의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 같은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시장이 이제 한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니, 필요하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일.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라이트코인 클래식이라는 코인이 또 나왔어요.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다 아실만한 코인인데, 근데 이제 라이트코인 클래식이 나와서 사람들은 예전에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에서 나온 코인이 아니겠나, 골드가 나왔던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했었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거래도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찰리 리저, 그 라이트코인의 지금 현재 메인 개발자가 자기 트위터에 썼단 말이죠. 그거 우리랑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류의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라이트코인 클래식, 라이트코인 스마트, 라이트코인 허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코인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얘기도 자기가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그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의해야 된다.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앞에 이름을 땄으니까 거기서 갖고 있는 걸 가져다가, 물론 알고리즘이 달라요. 잘 보면 다릅니다. 이게 라이트코인 클래식은, 라이트코인은 스크립트인데 이 라이트코인 클래식은 샤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A식이나 이런 채굴기를 돌릴 수 있는 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건 또 구분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건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나, 이거를.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 또 범인이 고등학생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 굉장히 황당한 황당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좀 약간 이제 치기 어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모여서 우리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만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근데 그게 또 계기가 된 게 외신에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맞아요. 비트코인 실버, 비트코인 우라늄 하면서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언급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이 비트코인 플래티넘에 대한 일정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 그날 이제 그 하드포크 일어난다고 선언한 그날 이제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약 올리는 걸 올렸죠. 네, 올렸죠. 나는 그럴 줄 알고 소위 말해서 이제 매도, 그렇죠. 우리가 매도 치고 난 나왔다, 그렇죠. 나 많이 먹었다.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공분을 사서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어떤 투자자가 IP 추적을 해서 봤더니 모 고등학교 H모군이다까지 잡아냈는데, 또 이게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또 이제 이제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개발한다고 하는 그 팀에서 맞긴 맞다. 팀원이 맞긴 맞는데 도용된 거다. 그리고 그 트위터를 올린 사람도 우리 팀원 중에 하나인데 개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 해명도 이상하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네? 결국은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말하면 약간 망신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스캠이다, 사기다. 그래서 주의보가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역시 용기가 있는 나라야 이렇게는 안 되네. 근데 그것도 그게 이제
고등학생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분을 잘 못해요. 못하죠. 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저런 그 방법들을 체크해 보면 조금 허점이 발견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 또한 만약에 오늘 이걸 듣고 뭐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니까요. 이제 이걸 감안해서 누군가가 스캠인데 꼼꼼하게 이걸 하고 있다. 커밋 내용까지는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커밋도 사람들 붙여가지고 깃허브에 한 뭐 20명 넣고서 계속 커밋하게 만들고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 이건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빨리 뭔가 정보를 잘 듣고 찾고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이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주제 정리하시면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금년에도 이제 ICO가 굉장히 이제 그 호황을 누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당국 쪽에서는 이제 아직은 이제 뭐 결론 난 건 없지만 조속한 신뢰로 빨리 제도권 쪽으로 빨리 이거를 좀 편입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구책도 좀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 이 두 가지가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